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생지옥이 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점령한 마을, 이곳은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입니다. 부산의 대표 명소가 된 이곳은 지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간절한 안내문만이 마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기러기 아범 기범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평일 오전 9시, 한여름이라 이 시간에도 뜨거운 날씨인데 이 골목은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에 맞춰 골목골목 가게들도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지나며 들어보니 중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까지 들리는데요.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곳 감천문화마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곳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골목골목에 사람들이 실제로 밥을 해 먹고 잠을 자고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라는 건데요. 그 삶의 터전에서 지금 조용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천문화마을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비탈 마을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찾아오는 걸까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산 비탈을 깎아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마을인데요. 알록달록한 파스텔톤 지붕과 건물 색깔 때문에 외국인들 눈에 이색적으로 비춰졌고 이제 연간 25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이 점령한 마을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불편은 이 안내문들만 봐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골목마다 관광객들이 지나며 떠들고 웃는 소리에 매일같이 시달리고 불쑥불쑥 문을 열고 들여다보거나 아무렇지 않게 창문으로 집안을 사진 찍어가는 바람에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마음은 간절한 안내문에 담겨 마을 곳곳에 달려 있는데요. 심지어 이 집은 골목에 기와 지붕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지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지붕에 자주 올라서기도 했나 봅니다. 오전 9시 건물이 오픈되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이곳,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별마루 체육센터 시설입니다. 노란 금음달 위에 앉은 어린 왕자 조형물과 사진을 찍으려는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곳은 사실 세금 약 4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주민체육시설입니다. 옥상에 어린 왕자 조형물과 전망대를 만들면서 결국 관광객의 촬영 명소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건물 안 화장실은 관광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을 고치느라 항상 붐비게 되면서 정작 이곳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시설이 외국인의 관광 필수 코스로 뒤바뀐 이 모습이야말로 지금 감천문화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별마루 체육센터 하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줄을 서 기다리는 이곳은 마을을 내려보는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 조형물이 있어서 사진 촬영 명소로 유명한 곳인데요. 사람들이 하도 만지고 매달리는 바람에 조형물이 아래 주택으로 떨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도 주민들도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안전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서 관광객 안전 안내와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고령의 주민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해 답답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결국 마을 곳곳에
이렇게 거리 청소 인력이 배치되어 쓰레기 투기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몰려드는 관광객들 덕분에 마을 주민들의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인데요.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가 카페 등을 운영해 거둔 연간 수익은 2억 남짓이라고 합니다. 연간 관광객이 250만 명이 넘는 걸 감안하면 마을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는 건 관광객 한 명당 200원도 되지 않는 셈인데요.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은 정작 이 마을에 살아온 원주민들이 아니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네 주민들과 인근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던 가게들이 이제는 관광객을 겨냥한 카페와 기념품점으로 하나둘 바뀌었습니다. 그 카페와 기념품 상점 상당수를 운영하는 건 마을에 살아본 적 없는 외지 상인들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실제 체류 시간을 보면 상황은 더 씁쓸해지는데요. 관광객의 절반이 넘는 57%가 마을에 1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사진 몇 장 찍고 기념품 하나 구입한 후에 바로 떠나버리는 찍먹 여행이 대부분이라는 건데, 제대로 된 식사도 숙박도 하지 않고 떠나는 관광객들 때문에 정작 지역 경제에 떨어지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소음과 쓰레기, 교통체증 같은 불편은 고스란히 마을에 남습니다. 교통 상황은 특히 심각한데요. 주말과 성수기가 되면 감천문화마을로 오르는 도로는 관광버스와 승합차, 자가용까지 뒤엉켜 몸살을 앓습니다. 정작 주민들이 타야 할 마을버스는 관광객들로 가득 차 집으로 가는 주민들이 결국 탑승할 수 없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려올수록 돈은 외지 상인들에게 흘러가고 불편은 고스란히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감천문화마을이 점점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다 보니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9,000명이 넘던 주민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꾸준히 줄어 약 절반인 5,000명만이 남아 있는데요. 전체 주민의 약 30%가 65세 이상일 정도로 남은 주민들도 대부분 고령입니다. 마을이 관광지로 변해가면서 정작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감천문화마을이 외국인 관광객과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 과연 있을까요? 부산 사하구는 최근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과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을 나누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정해진 관광 코스 밖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마을 진입을 막고 좁은 도로를 넓히는 공사도 추진 중입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처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입장료까지 걷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관광으로 살아난 마을이 그 관광 때문에 다시 무너지고 있는 이 역설, 이 마을에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이 아침마다 몰려드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선배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하나가 기러기 아범 영상을 완성시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